올해 69세 최병호 씨는 매달 23일이 되면 숨이 막힌다. 국민연금 94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지만 그 돈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진다. 집 월세 45만 원, 고혈압 약 7만 원, 수도전기가스 12만 원. 이 세 가지를 내면 통장에는 30만 원도 남지 않는다. 며느리가 보낸 손녀 사진을 보며 웃던 것도 잠시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쳐든 순간 그는 한숨을 훅 내쉬었다. 지난달보다 또 올랐네. 물가가 오르는 동안 그의 연금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해 전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며 갑자기 해고되었다. 아들은 금방 새 직장 찾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결국 생활비 부족을 견디지 못한 부부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최 씨는 손주를 떠올리며 은행에서 300만 원 한도 소액 대출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잠깐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삶은 더 거칠게 다가왔다. 아들은 10개월째 실업 상태였고 며느리의 알바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사이 최 씨의 대출은 이자가 붙고 또 붙어 현재 잔액 428만 원, 연체 이자까지 붙어 월 상환액은 기초연금의 절반 가까운 41만 원이 되었다. 그는 매달 자동이체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손이 떨렸다.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냐? 그 불안은 밤잠을 앗아갔다. 며칠 전 장을 보러 나갔다가 치킨이 한 마리 2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을 보고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니, 언제 이렇게 비싸졌어? 치킨뿐 아니라 달걀, 두부, 우유. 모든 가격이 훌쩍 올라 있었다. 그날 그는 카트를 끌다가 계산대 앞에서 몇 개 품목을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 딸아이에게 용돈 한 번 주지 못한 지 벌써 2년째였다. 그러던 중 TV 뉴스에서 이런 자막이 흘렀다. 60세 이상 채무조정 신청 급증 노후 파산 위험 경고. 정부 다음 주 시니어 금융 안전망 패키지 발표 예정. 이어 인터뷰 화면이 나왔다. 70대 남성이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빚만 늘어가요.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니 기대해보는 수밖에. 그 순간 최 씨는 TV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남자의 사정은 정말 자신과 똑같았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가.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렇게 적었다. 고령자 채무조정 상담. 그는 알았다. 다음 주 발표될 정책과 경제 뉴스는 그의 하루를 흔들 정도가 아니라 남은 노후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병호 씨가 처음 경제적 균열을 느낀 날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전기포트를 켜고 아내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참이었다. 그런데 커피 향보다 먼저 그의 이마를 찌푸리게 만든 것은 냉장고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 그는 습관처럼 봉투를 뜯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아니, 이게 왜 9만 원이야?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오른 금액이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지서를 들여다보았다. 또 올랐네. 우리 진짜 조심해서 썼는데.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잃었다. 연금 94만 원에서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이미 월 70만 원을 넘는데 여기서 전기료까지 오르면 숨 쉴 공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날 오후에 찾아왔다.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흰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출처 오은행 채무관리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대출 연체 2회 발생.
추가 연체 시 신용점수 하락 및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순간 손에서 힘이 풀렸다. 작년 아들에게 도와준다고 받은 소액대출 300만 원.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쌓여 현재 428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번 달에는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 상환일을 놓친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이 나이에 내가 빚독촉을 다 받아보네. 그는 평생 누구에게 피해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잠도 줄이고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이런 편지를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다. 병호 씨 또 독촉장이야? 그는 대답 대신 밥만 뜨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이번 달 상환을 못했어. 아내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탓 아니야. 살림이 너무 빠듯하잖아. 그러나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당신은 몰라, 나도 남자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잠든 아내 옆에서 밤새 뒤척이던 그는 새벽 3시에 조용히 스마트폰을 켰다.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씩 입력했다. 고령자 채무 조정, 연체 해결, 채무자 상담. 그러나 나타나는 정보는 너무 어려웠다. 개인회생, 금융조정, 채무통합. 모르는 단어 천지였다. 그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작년 대비 80% 증가 정부 다음 주 시니어 금융안전망 발표. 그는 기사 내용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다. 기사 속 인터뷰는 더 충격적이었다. 70대인데 빚이 1,200만 원 있어요. 연체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병원비, 식비, 전기세 다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죠. 정부가 이번에 대책 내놓는다니 그거라도 믿어보려고요. 인터뷰 속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다. 나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아내는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어요. 혼자 끌어안고 살지 말아요. 며칠 뒤 그는 드디어 금융복지상담센터 문을 열었다.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은 크게 떠졌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또래였다. 60대, 70대, 80대. 그리고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지친 얼굴, 굳은 어깨, 작은 희망.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상담사는 서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최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주 정부 발표가 나오면 더 큰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희망 가지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씨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음 주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는 몰랐다. 다음 주 발표될 정책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최병호 씨는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이름을 스마트폰 지도에서 찾은 뒤 방문하기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에게는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용기였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던 그에게 상담은 곧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한겨울 코트를 꺼내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센터까지 걷는 길 동안 그의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다.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줄 몰랐구나.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장면은 문을 열자마자 나타났다. 센터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나이대였다. 그는 눈을 의심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70대 남성, 허리를 굽힌 80대 할머니, 쭈그리고 앉아 번호표를 잡고 있는 60대 후반 아저씨들. 모두가 보험 서류, 대출 고지서, 건강보험 안내문 같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야?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자 옆자리에 67세 여성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아버님도 빚 때문에 오셨어요? 최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저도요, 남편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여러 번 받았는데 연체가 나서 이 나이에 신용불량자 될까봐 무서워서 왔어요. 이어 옆 의자에 앉아있던 73세 아저씨도 한마디 했다. 나는 손자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상환이 밀렸어. 손자에게 피해줄까봐 말도 못하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최 씨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동지애 같은 것. 그리고 안도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힘들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 실패가 아닌 사회적 현실로 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그의 번호가 호출되었다. 그는 책가방을 맨 학생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상담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러나 그의 첫 마디는 최 씨의 마음을 단숨에 풀어냈다. 선생님,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하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최 씨의 눈가가 바로 뜨거워졌다. 상담사는 최 씨가 가져온 서류를 천천히 아주 섬세하게 살펴보았다. 연체된 대출 정보, 생활비 지출 내역, 의료비, 보험료. 그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선생님 같은 60대, 70대 채무조정 요청이 작년에 비해 80%나 늘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라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니어 금융안전망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최 씨는 조용히 물었다. 저 같은 사람도 도움이 될까요? 상담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이미 은행들이 고령 채무자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을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특히 연체자에게 큰 혜택이 갈 겁니다. 선생님처럼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정부가 가장 먼저 돕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최 씨는 그 순간 숨이 깊게 들어가고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폐에 걸렸던 돌덩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상담이 끝나고 그는 작은 서류 봉투를 받아 나왔다. 봉투에는 상담사가 적어준 메모가 있었다. 다음 주 발표되는 정부 정책 체크, 이자 감면 신청 가능성 높음, 연체자 즉시 상담 프로그램 연결, 고령자 금융 취약계층 보호 대상 해당 가능. 그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센터를 나섰다.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졌다. 발걸음도 조금 더 빨라졌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나도 다시 살아볼 수 있겠구나. 다음 주 뉴스가 그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래 묵은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캐시카드를 꺼내 조용히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찍었다. 삑.
소리 하나가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다. 최병호 씨가 상담센터를 찾아간 그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 6층에서는 김말순 씨 75가 스마트폰을 들고 20분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떠 있는 문구 하나. 긴급 알림 고객님의 계좌에서 의심 거래 발생. 아래 링크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말순 씨는 손가락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3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는 그녀에게 스마트폰은 가족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물건이기도 했다. 문자를 잘못 누르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들었고, 전화에 잘못 응답하면 보이스피싱이 당장 발생할 수 있다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거 눌러도 되는 걸까? 근데 이걸 안 누르면 내 돈이 다 빠져나간 건가?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혼자서 이 복잡한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매 순간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다.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가 장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 문제의 문자를 보여주자 며느리는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다. 어머니, 이거 사기예요. 절대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은행에서 온 줄 알았지. 말순 씨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휴, 내가 이걸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며느리는 곧바로 말했다. 어머니, 이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시니어 금융보호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은행 초고령 고객 전담센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말순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럼요. 이번엔 정부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말순 씨를 데리고 근처 지점으로 향했다. 그곳은 기존 은행과 달랐다. 입구에서부터 고령 고객 우선 안내원이 서 있었고, 앉아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점이 불편하셨어요? 직원은 말순 씨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피싱 문자가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돌아다닙니다. 초고령 고객분들 피해가 특히 많아요. 직원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스마트폰으로 잔액 조회나 송금 자주 하세요? 아니요, 겁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은행들이 시니어 전용 쉬운 앱을 만드는 거예요. 버튼 크고 글씨 크게 나오고 사기 의심 문자 자동 차단도 됩니다. 직원은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그 화면은 말순 씨가 보던 금융 앱과는 완전히 달랐다. 숫자가 크고 버튼은 딱 4개뿐이었다. 잔액 조회, 송금, 연금 입금일 확인, 사기 차단 기능. 말순 씨는 놀란 듯 말했다. 이건 내가 볼 수 있겠네. 겁이 안 나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어르신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만든 앱이에요. 다음 주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이런 고령자 전용 서비스가 더 확대될 거예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금융보호그룹으로 분류돼서 사기 위험을 미리 차단해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말순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금융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담이 끝나고 은행을 나서는 길, 말순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켜서 잔액 조회를 눌러보았다. 놀랍게도 화면이 바로 떠올랐다. 오류도 없고 복잡한 인증도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도 시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웃으며 덧붙였다. 다음 주 발표? 이제 기다려지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천천히 배우면 내 편이 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다음 주 발표될 정책이 그녀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를 구할 큰 변화의 물꼬가 될 것을. 62세 오종필 씨는 늘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니까. 그는 퇴직 후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해 사람들과 만나고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캄보디아 쪽에서 사람 구한다는데요. 보수 좋고 숙식 제공에 한국 업체라 안전하대요. 오종필 씨는 처음에는 흘려들었다. 하지만 후배가 보낸 링크를 눌러본 순간 마음이 달라졌다. 한국인 우대, 월 350만 원 보장, 숙식 무료. 사진 속에는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건물과 밝게 웃는 한국 직원들이 보였다. 한 달에 350이면 연금보다 훨씬 나은데? 연금 120만 원으로 살아가는 그는 쉽게 흔들렸다. 게다가 가족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한 12년만 다녀오면 손녀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겠지. 그는 곧바로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관이라는 사람은 또박또박한 한국말을 사용하며 말했다. 선생님 같은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숙소도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준비물만 보내주세요. 출국 도와드릴게요. 준비물 목록에는 여권 사본과 간단한 서류, 그리고 보증금 12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보증금이 왜 필요합니까? 종필 씨의 질문에 면접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형식적인 겁니다. 도착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그 말에 그는 의심을 접었다. 사람 좋은 성격이 그의 장점이자 약점이었다. 그는 120만 원을 송금했다.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속보가 그의 귀를 때렸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잇따라 외교부 경보 강화. TV에는 한국인 피해자 구조라는 자막과 함께 충격적인 인터뷰가 이어졌다. 출국하니 한국 업체라고 한 건 다 거짓이었어요. 여권을 뺏기고 작업장에서 못 나가게 하고.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오종필 씨는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신청한 것도? 그는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면접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 출국 일정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다시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다. 그제야 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다음 날 후배에게 연락하니 후배는 놀란 듯 말했다. 형님,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 업체 사기로 뜬대요.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다 잠수 탔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경험이었다. 죽도록 아끼며 모은 돈 120만 원. 본인이 쓰지도 못하고 가족에게도 쓰지 못한 돈이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채 누워 있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 몰래 눈가를 닦으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노후에 사기까지 당하는 건가. 그러나 일주일 뒤 외교부가 발표한 새로운 내용은 그에게 작은 희망을 줬다. 동남아 취업투자 사기 전담 대응반 신설. 시니어 대상 해외 방문자 사전교육 강화. 해외 범죄 피해자 긴급 구조 채널 24시간 가동. 불법 취업 알선 업체 명단 전면 공개. 특히 뉴스에서 앵커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즉각 대응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피해가 늘어 특별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오종필 씨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는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서 해외 안전공사 교육 신청서를 작성했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이번 교육 들으시면 사기인지 아닌지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시니어분들 보호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교육을 들은 뒤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당할 뻔한 사례가 정확히 자료에 적혀 있었다. 보증금 요구 위조 업체 출국 후 여권 압수 강제 노동. 그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종필 씨는 요즘 주변 시니어들에게 항상 말한다. 요즘 세상 외교 안전 뉴스 꼭 챙겨봐야 해.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시대야. 다음 주 발표도 꼭 봐.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삶을 지키려는 의지와 경고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영철 씨 71은 은퇴 후 취미 삼아 미국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도 애플 주식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즐거워 시작한 것이었지만 어느새 그의 작은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새벽에 잠이 안 와 휴대폰을 켰던 그는 믿을 수 없는 화면을 보게 됐다. 환율 1462원, 1507원 급등. 그 순간 장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하루 만에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거야? 미국 주가가 조금 올랐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사실상 손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전 그는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뭐 걱정 있어? 장 씨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환율이 미쳤어. 이러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다 손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뉴스에서 말하던 그 미국 대선 영향 아니야?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트럼프가 다시 경제 규제 강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이 요동치는 거지. 사실 장 씨는 요즘 뉴스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통상 정책을 뒤흔들 가능성, 한국 반도체 자동차 관세 문제 재점화 우려, 한미 FTA 후속 협상 가능성. 이 모든 뉴스가 경제 전문가 용 단어처럼 들렸지만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장 씨 같은 평범한 은퇴자였다. 며칠 뒤 그는 은행 PB센터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해 보기로 했다. 평소 같으면 가지 않았겠지만 환율 쇼크를 겪고 나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설명회장은 은근히 붐볐다. 참석자 대부분이 6070대였다. 한 여성 참가자는 속삭였다. 요즘 달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저도 자식 결혼 자금으로 달러 예금 넣어놨는데 걱정돼서요. 또 다른 70대 남성도 말했다. 한미 관계가 불안하면 환율이 바로 튀어버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맞는 거지 뭐. 설명회가 시작되자 PB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은 여러분의 자산과 직접 연결됩니다. 관세 강화, 한국 기업 수출 타격, 환율 급등, 시니어 투자자 손실 증가. 이 공식은 이미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진짜 뉴스가 내 노후랑 바로 연결돼 있구나. 전문가는 당장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미국과 긴급 통상 협의 발표 예정. 한국은행 환율 안정 조치 검토. 시니어 금융 안정 패키지와 연계된 외환 안전 조치 포함 가능성. 고령층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논의. 장 씨는 메모를 하던 펜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퇴하고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잃어버리면 끝인데.
그 질문에는 방 안 전체가 조용해졌다. 전문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시니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특히 고위험 해외 투자 상품 가입 제한, 자동 위험 알림, 환율 변동성 완화 정책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참가자들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장 씨도 숨을 가볍게 들이마셨다. 설명회가 끝난 후 장 씨는 은행 밖 벤치에 잠시 앉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환율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다음 주 뭔가 나오겠지. 그동안 너무 혼자 걱정만 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장 씨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더 알아야겠다. 내 노후를 내가 지키려면 뉴스가 곧 생존 정보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스마트폰에 메모를 남겼다. 한미 통상 뉴스 매일 보기. 정부 환율 안정 정책 체크. 시니어 금융 안전망 발표 확인. 해외 자산 비중 점검.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뭐라도 배워야 살아남지. 그날 밤 장 씨는 오랜만에 뉴스를 켜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준비하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66세 서혜련 씨에게 중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남편과 함께했던 첫 해외여행이 중국 상하이였고 그때 찍은 사진들은 아직도 거실 벽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고 비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그녀의 여행 꿈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중국은 이제 못 가는 건가?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혜련아, 중국 비자 완화됐대. 다시 갈 수 있대. 진짜야? 그게 가능해? 뉴스에 나왔어. 한중 관계 좋아졌다더라. 그녀는 손에 들었던 설거지용 수세미를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다. 중국 여행을 못 간다는 사실보다 다시는 남편과 그때처럼 여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상실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혜련 씨는 곧바로 뉴스를 찾아봤다. 중국 정부 비자 절차 간소화 발표, 한중 인적 교류 확대, 한국 단체 관광객 입국 규제 완화, 양국 경제 협력 정상화 조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다시 갈 수 있나?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다시 갈 수 있을까? 나 혼자라도. 며칠 뒤 친구와 함께 여행 설명회를 찾아갔다. 설명회장은 6070대 시니어들로 붐볐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움, 설렘, 그리고 잊고 지냈던 여행의 향기. 설명회 담당자는 말했다. 올해 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자 정책이 완화되면서 여행이 다시 열리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단체 관광이 안전하고 편리해지기 때문에 문의가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다. 요즘 중국이랑 사이 좋아진다는 뉴스가 진짜인가요? 담당자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네. 작년부터 갈등이 줄었고 올해는 인적 교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국 관광객 특화 노선도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혜련 씨는 친구에게 말했다. 중국이 다시 열렸다는 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친구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잖아. 이제 좀 누릴 때가 된 거지. 며칠 뒤 혜련 씨는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를 해보기로 했다. 여행사 직원은 그녀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중국의 최근 비자 완화 정책, 여행자 보험 필수 가입, 시니어 전문 가이드 배치,
건강 체크 및 복약 계획, 비상 연락망 관리. 특히 다음 주 발표되는 한중 관계 관련 정책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여행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직원의 말에 혜련 씨는 메모를 꾹 눌러 적었다. 그녀는 여행 준비를 하며 옛 여행 박스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가득했다. 상하이 야경 앞에서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은 사진, 디즈니랜드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시장 골목에서 딤섬을 먹으며 깔깔거리던 장면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보, 이번엔 당신 없이 가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갔던 그 느낌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번 한중 관계 개선 소식은 단순히 외교가 좋아졌다는 뉴스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멈춰있던 행복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물가였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재개되며 식재료 가격 변동이 안정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혜련 씨는 그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 장 보는데도 영향이 있는 거구나. 세상 참 뉴스 하나가 이렇게 우리 살림까지 흔드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주 발표될 한중 관계 정책이 어떤지 꼭 챙겨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의 여행 꿈은 잠시 멈춰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 다시 문이 열리고 있었다. 정년 60세. 이 숫자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마지막 벽이었다. 59세를 넘긴 순간부터 모든 날들이 시한부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 59세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걸까? 59세 직장인 최근수 씨의 흔들리는 마음. 최근수 씨 59는 요즘 회사에 가면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올해가 그의 정년 해이기 때문이다. 업무 중에도 동기들과 시선이 마주치면 괜히 뜨끔했다. 저 사람도 이제 나가겠네. 그런 시선을 받는 것 같아 늘 불편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의 시간에 팀장이 말했다. 정부에서 정년 65세 연장 검토한다네요. 회사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 중입니다. 근수 씨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65세라면 내가 6년 더 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는 그날 퇴근 후 혼잣말을 계속했다. 6년이면 연금도 더 채울 수 있고 대출도 갚고 딸 결혼 자금도 조금은 보탤 수 있겠네. 그는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살아왔다. 정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미래 설계를 최소한으로만 해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정년 연장 논의는 그의 인생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근수 씨의 얼굴이 밝아진 것을 알아차렸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내가 아직 안 늙었는지도 모르겠어. 이 갑자기 노인이 아니래. 그럼 나는 뭐지? 65세 한미자 씨의 혼란과 재정비. 정년 연장이 누군가에게 희망이라면 노인 기준 연령 70세 상향 논의는 누군가에게 혼란이었다. 65세 한미자 씨는 최근 뉴스에서 노인 기준을 65세 70세로 상향 검토 라는 보도를 보고 멍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난리가 났다. 그럼 버스비 할인은? 노인복지관 이용은? 기초연금 신청은? 나는 노인인가? 아닌가?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야, 엄마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혜택은 언제 받을 수 있어?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65세는 젊대. 시대가 바뀐 거지. 그러나 미자 씨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나는 65년을 살았는데 세상은 이제 나를 젊은이라고 한다고? 그녀는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느낌. 하지만 다음 주 발표될 정책 설명회를 들은 후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 건 혜택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100세 시대에 맞게 일할 기회와 사회적 역할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미자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혜택보다 역할이 더 중요하단 말이지.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작은 결심을 했다. 그래, 나 아직 할 일 많지. 삼복지 예산이 늘면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난다. 72세 박기선 씨의 현실적인 변화. 박기선 씨 72는 최근 국가 예산에서 초고령화 대응 복지 예산 증액 소식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되면서 그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뉴스에서 내년 시니어 맞춤 의료 돌봄 예산 대폭 확대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특히 다음 주 발표될 정책 예고 중 가장 눈에 띈 문장은 바로 이거였다. 만성질환 시니어 대상 건강관리 인력 배치 확대, 홀몸 어르신 방문 돌봄 횟수 증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추가 확보. 그는 TV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나 같은 사람 살리자는 거잖아. 그날 밤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정부 발표 나오면 나랑 같이 한번 보자. 내년엔 나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말했다. 딸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 걱정 좀 줄 줄도 괜찮아요. 사제도는 멀어 보이지만 결국 내 하루하루를 바꾼다. 정년 연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노인 기준 상향은 새로운 정체성을, 복지 예산 증액은 새로운 생존의 희망을 주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삶은 하나의 결론을 보여준다. 정책과 제도는 뉴스 속 문장이 아니라 시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실제 변화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주 발표될 새로운 정책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다음 주 정부 발표를 앞둔 어느 금요일 아침, 서울역 근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특별한 강연이 열리고 있었다. 제목은 다가오는 시니어 경제외교 변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강연에는 우연히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 네 사람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같은 고민을 안고 모인 자리였다. 첫 번째 주인공 최병호 씨. 나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강연장 맨 앞줄에는 대출 연체로 고통을 겪던 69세 최병호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상담센터에서 받은 서류 봉투와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다. 강연자가 말했다.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할 시니어 금융 안전망 패키지에는 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금융 취약자 보호 시스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채무자에게는 자동으로 상담 연결 기능이 도입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씨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숨이 깊게 들어가고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래, 나 아직 끝이 아니야. 그의 눈가에는 오래된 불안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이 두 번째 주인공 김말순 씨.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한쪽에는 스마트폰 사기 문자에 떨었던 75세 김말순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연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초고령 고객 전용 금융 서비스 확대, 보이스피싱 자동 탐지 및 금융거래 보호, 고령층 쉬운 앱 도입,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예산 확대. 말순 씨는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은행에서 배웠던 기능들이 떠올랐다. 사기 차단 기능, 큰 글씨 버튼, 손쉬운 송금,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속지 않겠다.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제 혼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는 감정이 처음으로 떠올랐다. 3번째 주인공 오종필 씨.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 아니라 배운 기회였다. 뒤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62세 오종필 씨였다. 강연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남아 취업 투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해외 범죄 피해자 구조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해외 방문자 등록제도 도입됩니다. 종필 씨는 손을 꼭 쥐었다. 그의 12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내 실수였지만 덕분에 배웠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4번째 주인공 서혜련 씨. 나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강연장 오른쪽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소식에 설렘을 느꼈던 66세 서혜련 씨가 앉아 있었다. 강연자가 말했다. 다음 주 한중 관계 관련 발표에서는 비자 완화 확대, 단체 관광 재개, 고령층 여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여행 프로그램도 늘어날 것입니다. 혜련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중국 여행 사진을 살짝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다시 가볼게. 걱정하지 말고. 그녀의 심장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정을 차분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네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 순간 강연이 끝나고 진행자가 질문했다. 여러분, 다음 주 발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연장을 꽉 채운 시니어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중 네 사람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출 독촉에 떨었던 최병호 씨는 이제 다시 일어나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흔들렸던 김말순 씨는 이제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동남아 사기 피해 직전까지 갔던 오종필 씨는 배워서 지킨다고 말했다. 여행 꿈을 잃었던 서혜련 씨는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네 사람의 말은 서로 다르지만 결론은 같았다. 다음 주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들이 강연장을 나서는 모습은 마치 봄 햇살 속을 걷는 사람들 같았다. 주름진 얼굴 속에는 고단함 대신 다시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길로 걸어가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면 노후는 다시 기회가 된다. 그리고 곧 울릴 다음 주 발표는 그들의 노후를 바꾸는 첫 신호였다.